안녕하세요. 최대한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성서의 지혜문학에 속하는 코엘렛을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시간의식을 심어주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지금과 같은 때야말로 시간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식이 예리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화사하고 화창한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구경할 것이 별로 없는 요즘 같은 계절에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인생에 대해서 묻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의 감정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모두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바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고 후회가 남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선택들을 잠을 뒤척이며 고뇌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후회는 더욱 구체적이고 절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길에 후회를 흔적처럼 남기며 걸어가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후회 없는 삶이란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이토록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에서는 이런저런 후회를 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후회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역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후회를 피할 수 없다면 한번 제대로 후회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늦가을은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시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결실의 계절이라기보다는 후회의 계절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후회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이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소설 그리고 그 소설에 기초한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계 영국 소설가 가조 이시그로의 남아있는 나날입니다. 이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영국 감독 제임스 아이보리가 연출했는데 그 해인 1993년 아카데미상 후보에도 여러 부문에 오를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세기 초 영국 귀족 집안의 다양한 모습들,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탁월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연을 맡은 앤서니 호킨스와 엠마 톰슨 두 명배우의 연기가 빛이 나는 영화입니다. 앤서니 호킨슨이 배역을 맡은 주인공 집사장 스티븐스는 자신의 의무에 과하다 싶게 충실한 사람이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결국 그에게 여러 아픔을 주게 되는 사건을 야기시킵니다. 이 아픔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먼 훗날 스티븐스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고 후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스티븐스가 어떠한 후회를 했는지 또한 그런 후회로부터 그가 무엇을 또 어떻게 배우게 됐는지는 직접 영화를 보시고 또 소설을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설은 매우 사려 깊습니다. 독자를 윤리적 성찰로 초대하고 있지만 어떤 설교가 아니라 마치 조용히 도닥대는 벗의 손길처럼 따스함을 줍니다. 한편 영화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삶을 반성하고 깨닫는 노신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아주 실감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스티븐스의 모습은 때로는 비극적이고 애처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민과 유머를 자아내고요. 관객에게 공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인 건 사실인데요. 영국적 유머를 비롯해서 은근히 아기자기한 면도 많아서 영화적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제목에 쓰여진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그 문장의 이중적 의미입니다. 남아있는 나날이란 보람과 후회가 뒤섞인 나의 발자취,
다시 말해 과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쩌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간적 차원에 모여들고 만나는 지점을 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에 남겨진 기쁨과 슬픔, 상처와 영광, 자긍심과 후회를 차분히 바라보면서 이제 남은 시간, 바로 인생의 저녁 시간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걸어가는 걸음이 관성이나 체념, 맹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희망이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은퇴 직전에 처음으로 엿새간 휴가를 떠난 스티븐스의 여정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 즉 인생의 저녁 시간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독자로서 또 관객으로서 함께 품고 주인공의 여행길에 동반한다면 우리 역시 후회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미 많은 것은 사라졌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의미에서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과오를, 한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남아있는 나날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라면 작품에 나오는 경구대로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이다 라며 스스로를 위로할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티븐스가 생애 첫 여행에서 영국 전원의 절경을 보며 경탄하는 장면은 특히 영화에서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려줍니다. 자신의 과거를 대면하는 어려운 여정을 끈기 있게 마친 사람에게 주어진 평화이자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영화 또 좋은 책과 함께 늦가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스티븐스의 어떤 이런 깨달음을 잘 표현해주는 소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의 전원 풍경을 보면서 그 옆에 있었던 한 노신사가 스티븐스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요.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냈어요. 이제는 다리를 쭉 뻗고 즐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아니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말할 거요.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는 저녁이라고. 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집으로 돌아와서 스티븐스는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는 그만 돌아보고 좀 더 적극적인 시선으로 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해 보라고 한 그의 충고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하긴 그렇다. 언제까지나 뒤만 돌아보며 내 인생이 바랐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책해 본들 무엇이 나오겠는가. 예, 지금까지 5분 지혜 후회해도 괜찮아의 최대한이었습니다.